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한 달 후인 2000년 1월 19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재미동포로 4.3을 연구했던 이도영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사건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군 명령에 의해 집단 처형됐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했다. 1950년 8월 30일 해병대 정보참모 김두찬 중령이 제주경찰국 성산포 경찰서장 앞으로 보내는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명령 의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다. 중략. 그러나 성산포 지역만은 예외였다. 김중령이 성산포 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공문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초대 성산포 경찰성장인 문형순은 전시 상황에서 예비 검속자를 총살하라는 명령서 상단에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는 글을 써 돌려보내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예비 검소로 인해 제주도민 수천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서장이 있었던 성산포 관내에서는 단 6명만 희생되는데 그쳤다. 그가 아니었다면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총살되거나 다른 지역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인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컸다. 이상 시사인의 기사 한 대목이었는데요. 자,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수십 년 전에 4월 3일 제주도에서 4.3으로 얘기되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까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비극, 이 비극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정의와 인간의 한 희망을 봅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가까이 됐을 때 TV를 켰어요. 보통 저는 케이블 위성만 보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중파 살짝 지나가게 되는데 좀 낯선, 보통 그 시간쯤 되면은 뭡니까? 주부들 대상 프로그램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KBS에서는 낯선 광경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끝무렵이었는데 바로 66주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4.3 국가행사로 이렇게 하는 기념식을 중계하는 거였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성악가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나와서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만 아무튼 4.3을 기리는 노래겠죠.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사회자 멘트로 끝내겠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국가 행사를 국가적으로 기념식을 국가 차원에서 하기로 했다라는 걸 봤습니다. 적어도 이승만 이후로 건국 이후로 4.3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했었던 그 첫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난 끝에 국가행사로 승격이 됐습니다. 물론 국가행사로 승격이 됐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마음의 수로 나와서 4.3을 추념하고자 했었던 많은 민간단체 그리고 예술인들, 뜻있는 지사들이 없는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어렵게 꾸려오다가 국가행사가 되는 순간 예산이 개입되고 예산이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개입되고 예산이 개입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권 싸움이 생기죠. 그래서 추악한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이렇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공식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러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서울 시내 추적추적 내리는 비, 벚꽃이 지는 그런 처연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러저러한 복잡한 생각이 드는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안정적으로 방송이 되는 뉴스케이를 보면서 흐뭇함과 뭉클함이 교차하는 그런 4월 3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5집 중에서 메이저보다 마이너였습니다. 저는 진행자의 노래 신청 이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파란 하루살이님 메이저 방송국보다 마이너 국민TV가, 메이저 뉴스데스크보다 마이너 뉴스K가, 하지만 국민TV 구성원만큼은 메이저란 걸, 너무 기분 좋은 4월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던 메이저보다 마이너. 오늘 저 9층에 갔다가 6층에 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세 분의 PD들이 내리시더라고요. 젊은 여성 PD 세 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저도 잘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명랑하게 세 분이 합창을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가시는데 참 기뻤습니다.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도종환 선생의 시가 기억나는, 시 제목이 기억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오케마리님, 지난 일이지만 야당에서라도 관심 좀 주면 좋을 텐데 똑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들인데 너무 무관심하게 마음 아프네요. 단지 집단의 이용가치 유무가 아닐런지 고인들이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기 아무도 안 간 거라면 잘못된 거죠. 같은 인생인데. 예, 미디어 본구가 올려줬던 오늘은 천안함은 구조 어선인 금양호 선원들의 사주기입니다. 위령탑 앞에서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유족들이 천안함 사주기와 금양호 사주기에 어떤 차이가 있냐 묻습니다. 국가는 답하십시오. 그렇죠. 사실은 국방부 발표대로라면은 분명히 패전한 전투죠. 기습당해갖고 전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거나 이런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사망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할 수 있는, 그리고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젊은 목숨이었고 의무적으로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징집이 돼서 갔다가 결국은 물론 그중에 직업군인도 계십니다만, 하지만요 이들을 구하려다가 징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의해서 자 도와달라.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희생되신 민간인들, 이분들 역시 예우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은 천안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느니 이것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런 걸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가서 사진을 찍고 방문을 하죠. 천안함 장병들에게 전국에서 답치되었던 그런 모금, 수백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천안함 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들었습니다. 유족 가운데 선출을 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 그러면 금양호는 뭡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저도 까먹을 뻔했습니다만 이것을 취재해서 밝혀준 미디어 몽구가 너무 고맙습니다. 미디어 몽구 같은 1인 미디어, 독립 언론의 그런 존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유족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시는. 문광님, 나대로님, 윙스님, 내가주아님, 꼼심님, 뽀미나빠님, 퓨아님 등등 출첵해 주셨습니다. 내가주아님도 오셨고요. 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폴코님, 흐리고 탁한 하늘이지만 창문 너머 라일락 향기가 가득합니다. 어쩌냐 오랜 친구 녀석과 저녁을 먹고 맨정신에 노래방에 갔었어요. 친구 녀석이 사춘기 때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왠지 찡하더라고요. 친구 녀석 힘든 일이 많아졌나 봐요. 그냥 힘내라고 토닥거리고 헤어져 집에 왔어요. 아, 슬슬 늙어가다 봅니다.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다른 아이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이 고민이었는데 나이만큼 고민의 종류도 늘어가는 것인가 싶어서 왠지 조금 센치해졌어요 하시면서 자니 캐시의 Walk the Line 신청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상식과 정희님께서 신청해 준 노래가 Howling for You입니다. 자, 버스커가 일배충인가요? 확실한가요? 예. 데모달님, 니코틴 물고기님, 어노툼님, 나가자님 모두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는 말이죠. 그 LP 가이드입니다. 예, 최규성의 LP 가이드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 대중음악 평론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평론가란 직함이란 것은 참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는 평론가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붙여줍니다만, 글쎄 저희가 봤을 땐 정말 최규성 선생은 물론 평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경륜이 충분합니다만, 이분은 그야말로 수집가입니다. 자료 수집가고, 그리고 그것을 분류하고 애호가죠.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한국일보에서 사진기자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거든요. 사진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기록하는 저널리스트였거든요. 근데 수집벽이 있어갖고, 네. 그분과 함께하는 최규성의 LP 가이드 오늘 첫 시간입니다. 195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LP,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생산한 LP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잠들지 않는 남도 신청곡. 개방정님, 사기를 쳐도 참신하게 쳐라. 좀 이게 뭡니까? 북한 무인기. 예. 이거 뭐 글쎄요. 이 정도의 그 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날아올 수도 있죠.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성에 의존하지 못하고 이런 초보적인 무인기 날릴 수밖에 없는 북한의 그런 곤궁한 사정. 네. 뭐 이해해줘야죠. 뭐 이런 종류의 무인기는 말이죠. 발사대에서 이렇게 발사할 정도도 아니고 미군에서 쓰는,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이 정도의 그 무인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날립니다. 예, 손으로 이렇게 종이 비행기 날리는 식으로 어깨너머로 딱 던져요. 그럼 날아갑니다. 예. 도움 닫기가 필요한 그런 선수처럼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죠. 요즘에는 이런 정도의 그런 거라고 하면 민간 방송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TV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사갖고 쓸 수 있죠. 리모컨으로 조정하면서 항공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야지만 항공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무인 항공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글로벌 호크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꽤 비싼, 크고, 그리고 무장도 꽤 돼 있는 그런 최첨단 무인기입니다. 예, 이것을 도입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선 그 군단급, 그리고 머지않아 사단급, 연대급까지 아마 이 작은 무인기들은 모두 보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초보적인 수준에 이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24시간 위성이 감시하고, 그리고 뭡니까, 조개 경보기 등에다 동그랗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 레이더,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작은 무인기 하나 날았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정말 지랄이십니까, 지랄이. 예. 그리고 애써서 이것이 이제 북한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애써서 추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딱 봐서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북한에서 넘어온 것이고 그런 것이구나. 예. 인정하면 되는 거고, 다만 왜 선거를 앞두고 또 이 모양이냐라는 문제 제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서원초를 호소했다. 참,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강금원 창신 섬유 전 회장님.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 잡아놨다가 결국은 병이 악화돼서 출소한 다음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말이죠. 휠체어 타고, 심지어는 스트레처에 누워갖고 말이죠. 침대에 누워서 출두를 하는 쇼를 하질 않나. 감옥에 나면 또 쌩쌩하게 걸어다녀요. 하긴 얼마나 지금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겠습니까? 마음의 병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런 정도의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에 비하면 너무 찌질하다. 예. 저는 남자답다 이런 말을 쓰는 거 별로 요즘은 안 좋아합니다만, 뭐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고, 예. 남자도 약한 그냥 사람일 뿐이니까. 하지만 평소에 남자다운 티는 다 내고서 말이죠. 마초적인 모습은 다 보여주면서 꼭 이럴 때 되면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지랄이세요, 지랄이.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오늘 국민TV를 통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오늘 밤까지 몇 번 방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동물원 하면 김광석이죠. 동물원 하면 김광석인데, 사실 창작자의 그런 처지로 봤을 때는 창작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은 딱 한 명만 꼽는다 그러면 동물원은 김창기입니다. 물론 밴드라는 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니어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박기영, 유준열, 배영길, 또 그 외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예, 지금 두 분 이름을 지금 까먹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번은 나중에 참 드물게도 프로그레시브 락을 표방하면서 2장짜리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네. 상당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줬었는데, 아무튼 그렇지만요, 동물원에 많은 히트곡을 낸 분, 대중적인 감각이 가장 뛰어났던 분이라고 한다면 김창기 씨입니다. 이분이 소아정신과 의사로 지금 활약하고 계십니다만, 하강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독집을 10몇 년 전에 냈었고요. 작년부터 해갖고는 다시 창작에 열정을 쏟아갖고 2장의 앨범을 새로 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여느 때보다도 음악이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신의 병원 건물 지하에 조그만 소극장을 만들어서 벌써 2번의 콘서트를 했고, 아마 이번 주말에도 아마 할걸요? 네. 페이스북 친구들을 초청해서 먹을 거, 마실 거를 직접 갖고 와서 먹고 마시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은 남도에 이어서 들었던 김창기의 상처. 도대체 힐링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힐링이란 것은요,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왜 청춘이 아플 수밖에 없는가? 이 원인을 제거해야죠. 청춘은 원래 아픕니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런 성장통 말고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청춘으로 산다는 것이 왜 아파야 되는 것인가? 왜 남들보다 더 아파야 되는가? 네? 미래는 보이지 않고 취업의 문은 아주 좁으며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해 줄 수 있는가? 그 해소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지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힐링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게시판 가볼게요. 부산 경남 지역협의회 탐욕의 제국 단체 관람 4월 13일 다음 주 일요일 오후 4시 부산 문현동의 아시아 공동체 학교에서 한다는 소식 올려주셨습니다. 안보 불감 그러는데 그 불감을 누가 만드는데 하도 뻥치고 부풀리고 속여서 정말 북한이 코앞까지 내려와도 안 믿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늑대가 나타났다 만큼이나. 게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쓰고 말이죠. 별들도 전 세계 군대 중에 병사 대비로 했을 때는 두 번째로 많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었죠. 근데 러시아의 군체계는 우리랑 좀 달라서 전시가 되면 무조건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의 수도 별들의 수도 똑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사단장이 있으면 부사단장이라고 똑같이 있는데 전시가 되면은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메바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처럼. 그거 빼면은 병사 숫자 대비 장군이 별수가 제일 많은 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장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리고 보조하기 위한 인력들도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예. 그런 주제에 지금 뭐 무인 비행기 하나 날라왔다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쉬리구칠님. 잠들지 않은 남도 80년대에 술 한잔하면 꼭 불렀던 그 노래 왜 이리 저린지 들으셨습니다. 얼굴 찌푸리지기 말아요. 지금 그런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신청해 주세요. 그러게 모형 비행기 대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다크신사님, 우리나라에만 있는 휠체어맨. 상식과 정의님, 정영혁님은 요새 뭐 하시나?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하시죠? 전영혁, 성시환, 심야방송에 그리고 남들이 잘 들려주지 않는 그런 희귀한 음원을 많이 들려주었었던 그런 전설의 DJ였죠. 데모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민청학년 사건 40주기입니다. 1974년 4월 3일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이 장기적인 유신 헌정 반대 시위를 벌이자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서 지학순 주교와 박형규 목사를 비롯해서 180명을 검거하고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정권이 자행했던 더러운 전쟁 못지않은 만행을 저질렀었죠.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었던 4월 3일입니다. 40년 전. 사형 판결을 내리고 몇 시간 만에 전격 처형을 하고서 시신조차 유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문의 흔적 나올까 걱정한 것이죠. 세계 암흑, 그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날이었죠. 캐논 D550이 그리 무섭나? 용산에서 중고로 30이면 살 텐데. 그렇습니까? 이야, 그렇군요. 디카가 좀 싸지긴 싸졌어요. DSLR. 참. 똑딱이 카메라도 성능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 그래서 똑딱이 카메라를 산 지가 꽤 됐는데, 두 번 바꿨어요, 똑딱이 카메라를. 그다음부터는 제가 똑딱이 카메라를 사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냥 핸드폰에 있는 거 찍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 다음에 카메라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검토해봐야 될 거예요.
DSLR이랑 똑딱이랑 어느 걸 실용적으로 더 쓰는데 어느 게 더 좋은가 이거 생각해서 검토해야 되겠죠. 그전엔 그냥 핸드폰으로 좀 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한 말 똥별. 그래요, 몽꽁이님. 제3군 사령부가 바로 월남전 파월 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서 그거 갖고 와갖고는 거기 장교들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그냥 예비군이랑 이렇게 엮어갖고서는 3군 사령부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대대급인데 가면은 병사들이 수십 명밖에 없어. 10명밖에 없고 연대급인데 100명도 안 돼요. 예?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군들로 전부 다 충당한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대급은 수천 명이 돼야 되는 거고 대대급은 수백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들도 그런 데 가는 것이 한직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장교들은 미안합니다만 그런 규모가 작은 그런 데 보내질 않아요. 아니면 잠시 쉬게 해줬다가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어도 말이죠. 그러니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장교를 그쪽으로 보냈다. 진급이 누락이 되면서 그쪽으로 보냈다 그러면 슬슬 옷 벗을 준비나 하시지. 뭐 이런 것이죠. 시청료 서로 내려고 안달하긴 처음 일이네. 그려 허허허 보리문디님. 아이고 반가운 얘기입니다. 사실 뉴스 K를 보면서 참 어제 야 이렇게 뉴스를 마치다니 하면서 감탄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그런 판화 편지 말이죠. 상당히 좀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뉴스를 끝내고 그렇게 정서 충만한 걸로 마무리하는 또 사색거리도 던져주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하루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그러니까 저녁 7시 현재까지 가입해 주신 분들 명단이 쭉 올라가는 동아제약 뭐 이런 식으로 삼성 어쩌고저쩌고 광고를 내준 그런 기업체 이름이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그날 가입해 주신 조합원들 이름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것도 적당히 해줬습니다. 차나 한 잔. 그렇죠. 오케마레님 올려주신 바로 이철수 선생.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언제나 다정하시고 그러시죠. 사람 챙기는 거 잘 하시고 말이죠. 저는 이철수 선생께서 손병희 형께라고 서명을 해주신 그런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겨울에 호아빈이라고 베트남어로 평화라 뜻하는 그런 호아빈의 리본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학교 지어주고 그러는 그런 공연에 함께 했었을 때 출연료 대신 받은 거였죠. 저희 집 안방에 걸려 있습니다. 손병희 형께 이렇게 사인해 주신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